내년부터 어린이집은 물론 유치원 누리과정의 보육료 지원도 중단되게 생겼습니다.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민선 6기 역점 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시민참여 예산제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비리를 막는 대안으로 공공관리제가 여러 자치단체에서 도입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광주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이 내일 개장합니다. 이번에는 눈썰 매장도 설치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부터 광주에서는 어린이집은 물론이고 유치원의 누리과정에도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학부모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할 일이 아니라 정부와 싸워서라도 피해를 막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시의회가 고심 끝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598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똑같은 조건의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느냐, 어린이집을 다니느냐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치원의 누리과정 예산도 덜어낸 것입니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삭감된 예산이 부활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보육 아이들이나 유치원 아이들이나 똑같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이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서 출발선을 맞춰줘야 된다고 예결위원들도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년 예산안이 이렇게 확정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들은 예상치 못했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한 달에 22만 원씩 지원되던 돈을 받지 못하고 학부모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주시 의회가 나서 유치원 어린이집 예산을 모두 삭감한 데 대해 학부모들의 불만과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 교육 재정을 고려해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면 중앙정부와 싸워서라도 학부모 피해는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방에서는 풀 수 없기에 정부를 향해 이게 좀 항의를 하고 이에 대한 그 책임을 져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광주시의회는 삭감된 누리과정 예산을 예비비로 지정해두고 보육 대란이 발생할 경우 집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민선 6기 광주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시민 참여 예산제가 이름값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비좁은 골목길 주변에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 원룸촌에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결정한 시민 참여 예산제 사업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주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광주시 전체가 아닌 자치구별 사업에 예산이 주로 분배돼 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꾸며질 걸로 기대했던 주민 참여 예산제가 자치구들의 시비 확보 통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자치구의 어떤 그 민원 해결이라든가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 창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건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광주시에 예산 요청을 하고 또 사업 70% 가까이가 건설이나 개발에 치우쳐 있어 특정 소수의 이해관계가 걸린 민원성 사업들이 일부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복지와 인권을 중시하는 민선 6기의 시정 방향과도 동떨어진 결과입니다. 일부 도로나 그 주민 수건 사업들의 일부 그 분야에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실질적 시민 참여가 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청년 시책이라든지 이런 광주시의회도 시민 참여 예산제가 당초 취지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며 분야별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필요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어떤 형평성과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랄 뿐만 아니라 어떤 개인이 낸 안보다는 마을 공동체가 필요한 것들. 올해 첫 발의된 시민 참여 예산제.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고충을 내실 있게 담아내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 등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비리가 잇따르다 보니까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단체가 공공관리제라는 걸 도입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조합 설립에서부터 사업 인가, 시공사 선정, 철거 작업과 본공사에 이르기까지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도시정비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 전개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민 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시공사가 낀 가운데 검은 돈이 오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시공사가 뒤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 조합장과 짜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간의 갈등, 싸움, 피해는 결국 주민들이 보는 거고 이득은 건설사나 시공사가 보는 그런 굉장히 잘못된 구조를 지금. 공공관리제는 사업 진행 초기에 자치단체가 개입을 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을 빠르게 해 결과적으로 주민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로 지난 2010년 관련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공공관리제 도입을 의무화했고 올 상반기까지 15개 구역에서 공공관리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했거나 선정 중에 있습니다. 시공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의 시공자나 설계자, 그다음에 정비업체를 뽑도록 했고요. 어떤 선거 관리 규정도 만들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그럼으로써 정비사업이 투명하게.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와 부산시도 내년부터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용역비와 조합원 총회 비용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초기 운영 자금을 공공예산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조합 간부와 시공사 유착으로 인한 비리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공공관리제를 도입을 해서 어떤 무언적으로 또는 투명하고 깨끗하게 어떤 개발하는 어떤 그런 사례를 보여줘야지 어떤 사회적 마찰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 약자도 보호하고 여러 가지 이제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공공관리제가 주민들의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묻지마식 개발 붐이 불고 있다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은 광주. 재건축과 재개발 시장의 갈등과 분쟁이 막대한 사회적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 등을 통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유흥주점 여종업원이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폭행 여부를 가리는 것이 관건인데요.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30대 여성이 쓰러진 것은 지난달 20일 새벽.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당 업소의 관계자가 이 여성을 폭행했다는 종업원들의 진술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동료 종업원들은 폭행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지만 업주 측은 음식을 먹다가 쓰러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경찰은 이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CCTV와 영업 장부 같은 증거물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폭행과 연관된 증거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폭행 여부와 함께 해당 업소의 실제 주인으로 알려진 신모 씨 주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 씨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한 상태인데 해당 통화 내역에 현직 경찰관 등이 포함될 경우 수사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종업원들이 진술한 성매수 남성들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직 경찰관까지 포함된 성매매 의혹은 폭행 관련 수사가 정리된 뒤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이 입증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경찰은 다음 주 초 이번 수사에 대한 중간 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광주 서울 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900원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오는 29일부터 평균 4.7%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서울 간 호남고속도로 통행료는 현행 14,400원에서 15,300원으로 900원 인상됩니다. 또 민자고속도로의 경우는 천안 논산 구간이 9,100원에서 9,400원으로 300원 오르는 등 평균 3.4% 인상됩니다. 광주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이 내일 개장합니다. 광주시 체육회는 시청 문화광장에 설치된 야외 스케이트장을 내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54일 동안 운영하고 이번에는 6살 이하 어린이들을 위해 얼음 썰매장을 추가로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 20분까지로 이용요금은 입장료와 장비 대여료를 포함해 1시간당 1,000원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이 지난달 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대회 참가자를 구속하면서 보도자료의 실명을 공개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즉각 정정 자료를 내고 담당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노조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K씨는
집회에서 차량을 파손하고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국제 사기 논란을 일으킨 캠코의 전 대표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체나 기술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600만 달러를 미국 측 파트너에게 송금해서 광주시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되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강원태 전 시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인권선언 67주년의 기념일을 맞아 인권위원회와 광주인권사무소와 광주시 등이 빛골 시민문화관에서 기념식과 함께 문화행사를 열었습니다. 광주 지역 40여 개 인권단체가 참여한 기념식에서 참석자 전원이 세계인권선언문을 낭독했고 다신인권센터의 박진 활동가는 세월호를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윤봉근 전 광주시의회 의장과 위성부 전 민주당 광주시당 사무처장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천정배 의원이 추진하는 국민회의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사당으로서의 새정치민주연합은 독성과 오만, 기득권을 지키기에 골몰해 당원과 시민들의 희망을 저버렸다며 탈당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광주 시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당은 국민회의라고 확신한다면서 야권 혁신과 재편, 세력 교체와 세대 교체를 통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의 희망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시 남구 봉선일동 라인하이츠 아파트 주민들이 233만 3천 원, 송원초등학교에서 10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남도가 독특한 남도의 아름다움을 찾는 공모전을 통해 20편의 작품을 선정했습니다.